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호 샤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존 요 창호 샤시 부분이 굉장히 금액 부분이 큰 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절약한 부분일 거예요. 네, 금전적으로. 그래서 창호 샤시를 보통 LG나 KCC 이런 부분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메이커에 연연해 하지 말고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고가형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에 대한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림 샤시를 사용을 했어요. 영림 샤시. 그래서 시공된 거 한번 보시고요. 영림 샤시도 제품이 크게 LG랑 KCC랑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기존에 있는 샤시는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안방 쪽, 여기 거실 쪽인데, 거실 발코니 쪽을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 단창으로 시공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샤시로 되어 있었는데, 방 쪽으로는 이렇게 목틀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목틀로 된 샤시고, 바깥쪽은 알루미늄 샤시로 해서 이중 샤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 쪽은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샤시가 있고, 바깥쪽으로 단창이 되어 있었는데, 요쪽 방이 이제 확장방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요 방은 요 부분은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고, 바깥 창을 이중 샤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공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실 발코니 쪽은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단창으로 이렇게 해서 문 3개짜리 이렇게로 적용을 했고요. 유리는 24T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샤시를 선택을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셀프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유리를 몇 미리짜리 유리를 쓸 거냐와 요거를 문 도어를 3개짜리로 할 거냐 4개짜리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에 이제 로이 유리라고 있어요. 이 로이 유리가 보면 이 유리 안쪽에 보통 요 유리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유리인데, 이걸 페어 유리라고 하죠. 이중 페어 유리인데, 요 유리 부분을 유리는 보통 5mm예요. 유리는 다 5mm예요. 5mm짜리 2개를 겹쳐서 된 유리가 페어 유리인데,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있는 공간이 6mm냐 12mm냐 14mm냐에 따라서 이게 16T냐 22T냐 24T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24T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24T 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거실 쪽은 굳이 로이를 적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확장방은 조금 단열 쪽에 좀 더 신경을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확장반만 로이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W라고 해서 이렇게 문 3개로 되어 있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거실 발코니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발코니도 3W로 이렇게 단창으로 적용을 했고요. 시스템 창이면서 단창이고 3W고 24T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창이고 시스템 창이고 이중창이고, 여기 3W.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4W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4W예요. 4W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창은 이렇게 3W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유리를 이제 요 창문을 선택하실 때 요 내부에 요런, 지금 보시면 이게 색상, 이게 이제 뒤에가 잘 안 보이는 창이잖아요. 이게 흐릿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요 창을 이제 미스트 유리라고 하는데, 미스트를 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미스트를 적용 안 하면 바깥이 훤히 보이겠죠. 바깥이 훤히 보이고 바깥쪽에서 안쪽이 훤히 보일 테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창은 저희는 미스트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창은 그냥 투명 유리로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시스템 창이면서 이중창이고 3W고 24T 유리면서 미스트 유리에 적용,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 확장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의 이중창이고 EW죠. EW고 24T 유리입니다. 24T 유리고 여기는 로이를 적용을 했어요. 약간 푸른빛이 나는데 이 로이 유리라는 게 이제 유리와 유리 사이에 페어 유리, 그러니까 유리가 두 겹이 되어 있는데 두 겹이 되어 있는 유리 사이 안쪽으로 로이 코팅이라는 걸 해요. 로이 코팅이라는 걸 해서 뭐 은으로 되어 있는 걸 입혀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입히면 그게 이제 빛 반사를 이제 뭐 잘 되게 해서 단열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해서 로이 유리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이 로이 유리는 요 확장부 부분에만 로이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굳이 뭐 다른 데는 방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발코니 쪽에 또 24T 유리를 꼈는데 바깥 그렇게까지 단열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과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하면서까지 금액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LG나 이런 매장이나 이런 LG 하우시스 이런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를 적용을 했다 라든지 이런 손잡이를 고급 제품을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유리 두께가 얼마다 라는 거를 24T 유리, 22T 유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거를 하는데, 보통 LG 제품이나 이런 게 가장 고가형이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적용을 하면 뭐 금액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단열 효과는 조금 더 뛰어나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 부분이 메이크업 각과에서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선까지 소비자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모든 부분이 선택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다 하려면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셀프로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잡이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손잡이는 이제 오토락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유리는 16T를 쓸지 22T를 쓸지 24T를 쓸지, 로이를 적용을 할지 안 할지, 문은 3개짜리를 달을지 4개짜리를 달을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고 어떤 게 좋은지 좀 고민해 보시고 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안방과 작은 방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입구방인데요. 입구방도 다 시스템 창으로 했어요. 시스템 창으로 하고 이중창 EW 24T 유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주방 쪽에 요 창, 주방 쪽에 여기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지금 방과 이런 이쪽에는 다 방충망을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방충망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충망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이제 주방 쪽 안쪽에 발코니 있는 창. 그래서 이 주방 발코니 창도 여기가 지금 저희는 여기가 다 열리잖아요. EW로 해서 여기 단창인데 EW로 해서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이쪽도 열리고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문이 열려요. 근데 아파트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게 그냥 통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통창으로 하고 또 여기는 또 창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샤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냥 뭐 그쪽 업체에서 하는 대로 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선택을 해 놓으시면, 결정을 해 놓으시면 이런 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창호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터닝 도어도 이제 같은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닝 도어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터닝 도어가 이제 단열 성능이 우수한 거기 때문에 이 주방 쪽으로 해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쪽은 터닝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도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 유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미스트 유리로 했습니다. 미스트 유리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유리를 좀 갈아서 유리를 생산할 때
부분을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갈아서 이렇게 모양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거를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 여기는 애칭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피아노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피아노 건반 모양의 이런 애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이제 잡설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쪽에다가 이 현관문도 같이 의뢰를 했어요. 현관문, 제가 현관문 교체를 했는데 요 틀까지, 요 틀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요 틀 뜯어서 교체를 하고 문도 다 갈고 이렇게 이런 말굽이나 이런 보안 장치들, 이렇게 이런 장치들을 전부 다 방화 모드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는데 이제 비용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보시면 전체 비용으로 하면 또 집집마다 어떻게 계획 세우시기가 우리 집에는 얼마나 들어갈지 좀 판단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금액을 나눠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발코니 쪽에 이제 큰 창이 들어가잖아요. 큰 창이 있는데 큰 창이 여기 이제 틀 가격이 이제 548,586원, 55만원 정도 되고요. 작은 창은 발코니에 또 작은 창은 485,000원 정도 되고, 안방에 이중창이 345,000원, 작은 방 이중창이 205,000원, 입구방 이중창 18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주방창 조그만한 거 요거죠. 조그만한 거 요게 조금 한 8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주방 발코니 창 여기에 이렇게 3개 있었죠.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242,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게 통바라고 해서 발코니 사이에 들어가는 창이 있어요. 보시면 요 사이에 창이 하나 들어가는데 사진상에 안 나오는데 이쪽 창과 요 뒤쪽 창 사이에 요 창이 하나 들어가요. 요 창의 가격이 16,000원, 16,500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요거는 지금 유리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유리 전체 여기 있는 유리 전체 가격이 186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리 전체 금액 186만원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재료되고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장비 때 요걸 이제 유리를 이제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이제 올리고 하는데 20만원 들어갔고, 철거비 기존 창들 다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30만원 들어왔고요. 시공비는 이 창을 설치해 주는 시공비는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터닝도어 좀 전까지 샤시 가격이었고 요 터닝도어 가격이 35만원에 설치를 했고요. 문 가격은 보통 외부에서 하는데 뭐 한 5, 60만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재료비만 해서 이 공장도 가격이에요. 공장도 가격이 25만원입니다. 25만원인데 여기 샤시하는 사장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 해서 600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이런 현관문 같은 거 설치비 같은 거는 샤시를 달면서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서비스로. 그래서 재료비만 받고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서 샤시 다 갈고 이렇게 방화문 터닝도어 달고 이렇게 방화문 현관문까지 다는데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600만원. 보통은 샤시 들어가는데 뭐 LG 같은 걸로 하면 막 1000만원 넘게들 많이들 이제 견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꽤 이제 저렴하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됐고요. 요 샤시 공사를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샤시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샤시를 공사를 하고 나면 원래는 지금 이런 샤시였는데 이렇게 바뀔 때 요 샤시를 뜯어내고 여기 밑에 타일까지 다 뜯어냅니다. 타일까지 다 뜯어내고 샤시를 안 쳐요. 샤시를 안 치고 나면 샤시를 안 친 다음에 다시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일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샤시를 안 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샤시가 기존 샤시보다 새로 들어온 샤시가 여기 샤시 틀이 두께가 더 두껍다 보니까 이쪽 밑에 쪽으로 공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셀프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다가 타일 작업을 하면 이 안에가 다 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이렇게 찬바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빈 공간에다가 타일을 이렇게 작업한다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우레탄 폼이 있는 부분은 샤시를, 이게 샤시가 한쪽에만 걸쳐 있으니까, 이쪽 끝에 쪽이면 살짝 걸쳐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벽돌을 괴해서 균형을 맞추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LG든 어떤 KCC든 이렇게 되는 바가 있어요. 새로 된 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 된 바가 있는데, 그 바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벽돌로 해서 더 힘을 받게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고인 다음에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샤시 무게에 의해서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샤시의 무게에 의해서 계속 눌리게 되면 이쪽에서 만약에 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 전체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하자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샤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다면,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요 밑에다가 벽돌을 고이고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샤시를 얹어 놓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 샤시를 공사를 했어요. 샤시 공사하다 보니까 샤시 쪽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뒤에 마감은 타일이든 뭐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마감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 밑에를 벽돌로 다 채웠습니다. 이 밑에를 하부를 벽돌로 전부 다 채웠어요. 벽돌로 전부 다 채우고 이쪽에다가 남은 공간에다가는 폼을 다 쐈습니다. 폼을 다 싸서, 우레탄 폼을 다 싸서 안에를 다 채웠어요. 왜냐면 그대로 마감을 하면 이게 나중에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 샤시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이 이제 잘 안 닫히거나 옆에가 벌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채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채워서 나중에 여기다가 타일을 붙이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제 다른 집에 이사를 하거나 이제 새롭게 이제 한다라고 하면 원데이 시공에서는 이게 안 될 거예요. LG나 요즘에 뭐 KCC나 뭐 원데이 시공이라서 하루에 이걸 다 끝내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거를 원데이 시공이라 해서 샤시를 얹히고 여기다 바로 타일을 붙이면 이제 그런 시공이 전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이걸 해체를 하고 기존 샤시를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벽돌을 쌓아서 이 두께를 확인을 해서 벽돌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탄화를 만든 다음에 샤시를 앉히는 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뒤 후속 공정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하느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타일 공사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가 타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타일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일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려고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면 조금 더 문제 없이 이런 샤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런 샤시 공사를 하면서에 대한 이런 노하우와 이런 문제점, 좀 아쉬웠던 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평형이 달라도 제가 샤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이걸 다 치수를 재서 이제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다 달라지고 시공비가 다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좀 비용을 아끼시면서 샤시 공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정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